안녕하세요. 혹시 요즘 끊임없는 알림이랑 업무 압박 때문에 마음이 방전된 것 같다는 생각 안 드세요? 오늘은 우리 곁에 있는 가장 가까운 자연이죠. 바로 이 식물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는지, 그 과학적인 근거부터 역사까지 한번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다들 공감하실 텐데요. 스마트폰은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할 일은 계속 쌓여만 가죠. 이런 현대사회의 피로감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조금씩 지쳐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우리가 풀어갈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복잡한 현대인의 마음 문제를 푸는 열쇠가 어쩌면 아주 단순하고 자연적인 것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살아있는 생명을 직접 돌보는 경험, 식물과의 교감 말이에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식물을 웰빙에 활용하는 게 그냥 요즘 유행이 아니라 아주 깊은 역사와 과학적인 배경을 가진 공식적인 치료법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원예 치료라는 공식 용어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이건 그냥 취미로 식물 키우는 거랑은 좀 달라요. 치료적인 목표를 가지고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활동을 뜻하거든요. 이 개념 자체가 식물의 힘을 얼마나 진지하게 보고 있는지를 딱 보여주죠. 이 타임라인 한번 보세요. 식물로 마음을 다스리는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저 멀리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시작해서 19세기 미국 정신의학의 아버지를 거쳐 2차 세계대전 후에는 군인들의 재활 프로그램으로까지 자리를 잡았죠. 정말 역사가 깊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을 한번 짚어볼게요. 한쪽에는 전문가의 지도 아래에서 구체적인 치료 목표를 가지고 진행되는 공식적인 원예 치료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우리가 집에서 식물을 돌보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는 비공식적이고 개인적인 활동, 바로 반려식물 키우기가 있는 거죠. 형태는 달라도 식물의 긍정적인 힘을 이용한다는 점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자연에서 위안을 찾으려던 인류의 오랜 본능이 오늘날 식집사라는 새로운 문화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반려동물처럼 식물을 아끼고 돌보는 사람들. 이건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 현대인들이 본능적으로 자연과의 연결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 아닐까요? 자, 그럼 이제 가장 핵심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그래서 식물이 우리를 치유한다는 게 진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얘기야? 네,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데이터로 그 효과를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데이터를 보기에 앞서서 전문가의 말을 먼저 들어보시죠. 우리나라 농촌진흥청의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연구를 통해 치유농업이 약을 쓰지 않는 치료 방법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걸 과학적으로 입증했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 숫자들 좀 보세요. 진짜 놀랍지 않나요? 우리나라에서 진행한 한 연구에서 약물 치료와 원예 치료를 같이 했더니 조현병 증상은 10%, 일반적인 정신병리 증상은 23%나 줄었어요. 근데 진짜 주목할 점은요. 우울 고위험군의 우울감이 무려 30%, 거의 3분의 1 가까이 줄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대단한 결과죠. 이런 긍정적인 효과는 다른 집단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특수학급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불안, 우울, 과잉행동, 공격성 같은 부정적인 지표들이 전부 다 눈에 띄게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식물과의 교감이라는 게 특정 연령이나 상태에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번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직접적인 변화를 한번 볼까요? 가족 원예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모들의 스트레스 호르몬,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 막 나오는 코르티솔 수치가 무려 56.6%나 감소했습니다. 거의 절반 이상이 뚝 떨어진 거죠. 이게 바로 식물이 스트레스를 줄여준다는 아주 명확한 생리학적 증거입니다. 반대로 좋은 건 올라갑니다. 성인암 환자들이 식물 치료 프로그램을 마친 후에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 분비가 40%나 늘어났어요. 스트레스는 확 줄여주고 행복감은 쭉 높여주는 것. 이게 바로 녹색 처방전의 핵심 효과라고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지금까지 식물 치유의 역사와 과학적인 근거를 살펴봤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실제로 공식적인 현장에서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공식적인 원예 치료는 크게 3가지 목적으로 나뉘어요. 첫째는 원예 관련 직업 기술을 가르쳐주는 직업적 원예 치료.
둘째는 질병 회복이나 인지기능 개선을 돕는 치료적 원예치료.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체 안에서 교류를 늘리는 사회적 원예치료가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되는 거죠. 그럼 전문가의 도움 없이 그냥 우리 같은 일반인이 집에서 식물을 키우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일단 식물이 쑥쑥 자라는 걸 보면서 성취감도 느끼고 자존감도 올라가고요. 식물을 돌보는 행위 자체가 뇌에 알파파를 늘려서 집중력에도 도움이 된대요. 또 밤에 산소를 내뿜는 식물들은 잠도 잘 오게 해주고 매일 물 주는 그 작은 습관이 긍정적인 하루 루틴을 만들어주는 거죠. 자, 이제 이론은 충분한 것 같고 직접 한번 해봐야겠죠? 이 모든 긍정적인 효과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맞춤형 처방전을 딱 준비했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지금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어떤 식물이 좋을지 정리해봤습니다. 스트레스 받고 불안할 땐 라벤더 향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잠을 잘 못 이룰 땐 밤에 산소를 뿜어내는 산세비에리아가 딱이죠. 집중력이 필요하면 로즈마리를, 그리고 나는 식물 키우는데 영 소질이 없어 하시는 분들은 관리가 정말 쉬운 스킨답소스로 시작해서 자신감을 얻어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입니다. 우리는 더 건강한 마음을 갖기 위해 정말 많은 방법을 찾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그 해답은 가장 본질적인 행위, 그러니까 다른 생명체에게 애정을 쏟고 그 성장을 지켜보는 아주 단순한 경험 속에 있었던 건 아닐까요? 여러분의 첫 번째 녹색 처방전은 무엇이 될지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요.